시작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단양 지역민 여러분, 먼저 최근에 국회 동향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싸움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좋지 않은 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모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저 김기용이 주목할 만한 지지율로 2위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중에서는 조만간 1위 후보와 격차를 줄여갈 것이며, 당 방침에 따라 결선 투표를 하면 공천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의 상승세를 의식한 경쟁 상대방 지지자들이 저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밴드에 올리거나 시중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도 다른 후보들의 유업적인 활동과 과거의 부정적인 보도 내용을 상당수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비방하지 않았고 오직 정책과 역량으로 공명정대한 경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저로서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해명함으로써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2년도 4월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당시에 언론에서 3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첫째, 총경 시절인 2005년도에 인사청탁을 했다. 둘째, 인천, 영종도 등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 셋째, 부장 전입을 했다. 그렇지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세 번째 의혹은 자녀의 학교 전학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더 이상 시비가 없었으며 국회 청문회가 생긴 이래 최단시간으로 청문회가 종료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 위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언론 어디에서도 후속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제가 2005년도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2012년 경찰청장 청문회 직전, 당시로부터 8년여 전 2005년에 용산서장에 재직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모 주간지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는 누군가 저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의도적으로 제보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곧 진실 답변이라는 해명 자료를 보내 섭섭한 마음에 김기용 내정자에 대한 비난성, 과장된 내용을 표한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법 처리 등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그 제보자는 그 해명 자료가 저의 회유 때문이라고 입장을 번복하였지만, 많은 언론들의 자체 확인 결과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2012년 7월에 제가 용산서장에 발령되었고, 동년 12월 초면은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 간의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란이 한창이었었고, 국회 법사위 간사로 계시던 모 국회의원을 찾아가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저는 그 당시에 인사이동 대상도 아니었고 승진 대상도 아니었기에 인사청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당시 거론된 모 국회의원은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와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그 보도가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국회의원이 공인이므로 악의적이고 현저한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음해성 보도를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4일 보도한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는 위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소송 당사자였던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마치 객관적인 입장인 것처럼 취재를 하고 보도한 것은 보도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당시 취재의 계기도 과정도 선거운동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고 인터뷰 약속을 잡아놓고 와서 돌발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질문함으로써 제가 준비가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언론의 의혹 제기는 말 그대로 의혹의 제기이고, 영종도의 25평 아파트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구매를 장려했던 시기입니다. 판교에 있는 연립주택 역시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한 바 있고, 이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확인, 소명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다른 언론에서 일체 후속 보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셋째로, 아이의 전학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연출입이 있었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므로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좋은 학교를 아이를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시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이과 계열로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 목적에 위장되기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의 범죄 경력이나 금전관계, 여자관계, 재산 형성 과정, 음주 전력, 심지어 부모, 형제의 교통범죄금, 미납 내용까지 모두, 또 가족의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까발려지는 엄중한 시험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서 정부의 인사를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조직 내의 경쟁 상대들이 또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혼란한 과정입니다. 공직자로서 추천을 받았더라도 비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청문회를 하다 중간에 사퇴하는 분들도 있고, 제기된 것 때문에 며칠간 청문회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면밀하게 후보자를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회 인사청문회를 저는 통과했습니다. 지금 선거에 나서서 저를 비방하는 그분들이 지지하는 유력한 후보자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세우고 검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제천단양 지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부 언론이 독자나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또는 인터넷에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의혹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30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청렴과 정직함을 신조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명예를 걸고 위에 인사청탁이나 부동산 투기의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다가오자 잘못된 언론 보도를 연결해서 마치 제가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음해하고 각종 비방을 일삼는 구태의연한 행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 당의 새누리당의 방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1월 18일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명의로 새누리당에서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내용 유포 등등은 해당 행위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송사는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왜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또한 제가 대한민국 경찰청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언론에서 일부 그런 보도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경선을 앞두고 지극히 악의적으로 각종 밴드나 카톡 등의 SNS상에서 유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각 후보자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 후보 비방 행위가 명백히 불법 행위인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밴드에서 더 많은 회원이 보도록 그런 내용을 공지에 띄우고 다시 카톡이나 문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 김기용을 널리 홍보해 주시는 면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댓글로 하고 있는 일을 방관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방관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제지시켜서 지지자 중에서 피소자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 이상 그런 불법 행위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지자 여러분, 어떤 사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인 양 오해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김기용 캠프에서는 상대 후보 비방 행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체 없을 것이며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역경을 딛고 희망을 쏘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히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사안이죠. 한 가지는 이제 사과를 하셨다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가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전의 보도를 가지고 지금 SNS에 이제 유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혹시 그 SNS에 유포되고 있는 게 어디 뭐 좀 저희들이 다 체증 사진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네, 3군데, 4군데, 5군데 밴드에 퍼뜨리고 심지어는 모 후보 사이트에서는 공지사항으로 띄워놓고 연결을 시켜놓은 사례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대한뉴스 김병호 기자입니다. 그 위 부분에 대해서 예. 혹시 고소할 의사는 없습니까? 고소라는 것,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고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가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지역민들을 상대로 그것이 상대 후보 지지자든 아니든 소송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매우 지양해야 될 행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선을 한 달 앞두고 이런 행위가 난무하는 것을 그만두고 있는 것은, 좌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방침에도 어긋나고 공정한 선거를 하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런 것들이 검증을 거쳐서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했던 그 강모 후보 그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다른 언론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국회 지금 저희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1심 판결이 났을 때가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늘 야당 후보들로부터 공격이 대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집회 시위 과정에서도 잘못했다고 공격을 받고 흠집만 했으면 공격을 하는 자리예요. 그게 만약에 그 보도가 정말 진실에 가깝다면 다른 우리가 저희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늘 나가서 국정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13만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4천만이 지켜보는 자리예요. 경찰청장이 옛날에 10년 전에 자기가 같이 일하던 어떤 과장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걸 법정에 나가서 저보고 증인을 쓰라는데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그쪽에 약간 유리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사권 조정으로 갔든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 원래 재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 사람이 그 반대 측에서 한상진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대응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싸우고 내가 옳고 그가 그르고 그 부하 직원의 성품이 어떻고 그 강모 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서 찾아보시면 그 사람이 현직 과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그 해당 언론사로부터 많은 하여튼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소송에 나가서 옛날에 같이 일하던 직원을 비난하고 네가 옳고 내가 그리고 경찰청장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 당시 경찰청 참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체가 또 뉴스가 되고 크게 또 그 해당 언론사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 언론사를 제가 폄하하기는 뭐 하지만 어떤 지금 주간지 또는 무슨 어떤 언론사가 많은데 그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 뭘 카드라 하는 걸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법정으로 대응하고 소송하고 거기서 증언하고 이런 일들이 현직 경찰청장의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던데 아무튼 저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소송을 해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제천 단행의 시국민들이 이제는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은 이 선거 여부를 떠나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오늘 해명을 하고 그런 앞으로 그런 행위가 정말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최재천 집의 의원 집에 간 거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강대원 씨로부터 양주를 사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아, 양주 사오란 적 없습니까? 제가 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까지 강경 씨를 만날 수 있으면 그 사람 만나는 거에 다른 저하고 지금까지 근무했던 어떤 과장 경찰서장이 과장한테 술을 사오라고 한다던가 이런 일이 들어가 있다면 제가 경찰청장했죠. 우리 경찰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른 과장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가 지금 경찰서를 몇 군데 다녔고 또 제가 참모를 했어요. 저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 누구한테라도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있다고 하면 제가 정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어요. 최 의원님 집에 그러면은 강대원 씨 안 간 겁니까? 최재천 집에 의원 집에 그 형사과장 안 간 겁니까? 강대원 씨 강과장. 강대원 그 사람 갔다니까요. 그 양주는 안 사오고요. 양주를 안 사왔다니까요. 그 못 막은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양주 같은 거 그 당시에 최재천 의원 집에 있던 그 술을 마신 거예요. 그 술도 술을 마셨죠, 오히려 같이. 술을 마신 건 맞아요. 아시죠? 네, 일단 뉴스타파라는 그 매체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 그게 보면 전국을 무대로 하는 인터넷 아니 매체인가요? 뉴스타파가 네. 이제 그 퇴직 언론인들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이제 그럼 특정한 인터넷 매체인가요? 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저도 정확하게 저희가 뉴스 파트는 잘 모릅니다. 아, 그럼 모르는데 지금 우리 정도의 언론을 가고 있는 소위 메인 주류 언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언론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밴드나 이런 데 공지가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지역, 그러니까 제천 단양에 출마하셨으니까 제천 단양 지역 선거 유권자들이 노출이 된 건가요? 그럼요. 아, 그럼 밴드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의 SNS. 공개된 밴드라고 밴드가
자기 회원들만 보는 밴드가 있고 공개된 밴드가 있어요. 아무나. 공개된 밴드란 다 말씀이시죠? 공개된 밴드. 지금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밴드는 이제 공개된 밴드라고 봅니다. 그 밴드에 예. 이 그 사실과 다른 뉴스를 공지사항으로 올려서 노출시킨다 이런 뜻이죠. 지금 현재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어떤 어필이나 어떤 정정분 치료 의뢰인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없으시고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지금 보도한 내용 자체, 요번에 보도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일부 해명을 한 내용을 그대로 실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 그건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소송의 증인으로 나온다는 걸 안 나갔기 때문에 그 2심 판결문 자체를 제가 지금도 보지를 못했어요. 2심 판결문을. 그걸 보려고 했더니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건 번호도 모르고. 왜냐면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국회의원과 그 당시에 보도했던 언론인과 한상진이라는 기자와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 판단이. 명예훼손이 되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법서는 조각된다. 끝까지 판단이고 경찰서장이 국회의원 집에 찾아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갔다는 그 사실, 거기서 대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강대원 씨도 주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간 그 사실 자체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그렇게 과도한 보도는 아니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령 법원에서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황에 대한 판단이지 제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명백히 그 당시 기사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수사권 조정 때문에 법원, 국회 법사위원들과 상부에서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각 자기가 알고 있는 법사위원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라. 수사권에 관련된 진상을. 그리고 협조를 구해라. 이런 우리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지, 아니 4개월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경찰 인사를 모르지만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인사를 부탁하거나 또 경고가 승진 때도 안 된 사람이 승진 부탁을 하거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고 제가 또 사실은 뭐 6개월 서울에 있는 경찰서장은 1년을 최소한으로 해요. 정기적인 인사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용산 경찰서에서 무슨 그 사건 때문에 그 강모 기자가 일정한 정도 이제 뭐 언론과의 마찰이 있고 막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책성이라고 거의 봐야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저는 본청으로 가고 강대원 그 과장도 딴 데로 또 전가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강대원 과장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잘 발전해 나가니까 아마 그렇게 됐고, 또 제가 경찰청장으로 청문회 내정되는 순간 많은 주위의 또 경쟁 후보들이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대원이라는 그분한테 같이 있었던 그 부하 직원인데 사실 같이 소송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이제 저를 물고 늘어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고 뭐 섭섭하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되게 조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저 같이 일했던 사람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무슨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무슨 투서를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덕한 탓이라고 일단 보고, 그래서 그분하고 소송은 사실 제 같이 일했던 우리 직원들, 경찰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적어두고, 그분이 또 나서는 것도 지금 현재 아니고, 한상진이라는 기자가 자기가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뉴스 타파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긴 하고, 중앙에 지금 중앙선관위에 인터넷 언론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대. 거기다 신고를 하면은 신속하게 조사도 된다고 하니까 언론사에 관련되는 것도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의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지역의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그 1월 14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밴드라는 매체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유포를 시킨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밴드가 어떤 성격의 밴드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알고 있는 밴드라고 저는 보는데 각 후보자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저도 제 밴드를 가지고 있고 후보자들이 밴드가 있어요. 뭐 업무 밴드 또 예비 후보자들이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밴드들이 있어요. 지지하는. 네, 그 그러니까 상대 후보 밴드네요. 그러면. 네, 상대 후보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후보자가 만들지 않았지만 어느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런 밴드들이 있어요. 추정이 되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밴드들이 한 1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밴드들은 이제 누구나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다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밴드는 한 1,1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뭐 엄태웅 후보를 지지하는 밴드에 뭐 4,500명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다른 후보자들도 200명 들어와 있는 밴드도 있고 자기들이 각자 밴드를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밴드라고 뭔가 뚜렷하게 표시는 나지 않지만 하여튼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진 밴드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밴드 이런 것도 뭐 한 서너 개 있고 그 서너 개 밴드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올라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기사가 나면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연결을 시키는 거죠. 링크를 시켜가지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채널 A에 김기웅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써놓고 그 링크를 딱 걸어놓으면 그 내용을 안 보더라도 연결해서 안 보더라도 김기웅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밴드 그 회원 수를 대략 추산해 보면 수천 명이 그 잘못된 기사를 볼 수 있게끔 그렇죠. 피해를 보고 계신다 이런 네. 뜻이죠. 그래서 그걸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질문들을 하시고 이게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자회견도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일일이 제가 해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거 말고도 뭐 저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사가 났다고 해서 특히 주간둥화나 뭐 노컷뉴스나 이런 데에서 일부 기자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목적으로 기사화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링크를 걸고 보도를 하고 시청자들 또는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것은 그건 정도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건데 이제 후보자께서 볼 때는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 후보자를 검증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거를 이제 지금 뭐 밴드에서 아니면 뭐 카툰 또 연동이 잘 돼서 페이스북까지 같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페북도 지금 그렇게 이제 올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되는 지금 뭐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그 인터넷에 유포되는 게 이제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채널A에서 김기웅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일단 타이틀로 내용을 썼어요. 황교에서 집을 샀고 뭐 영주에 집을 샀는데 투기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게 사실이 아니죠. 부동산 투기라고 명백하게 그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투기다. 이것을 확인해서 쓰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걸 그대로 갖다 실어놓는 것은 명백히 상대방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또는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비방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명백한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한산진 기자로부터 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전문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저는 못 전문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분석 작업을 끝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청장님의 지금의 한 얘기가 약간 상치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하다. 그게 인정할 만하다. 예, 인정할 그 당시에 수 있다. 정황으로 봐서. 네, 인정할 수 인정할 만하다는 있고,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강대원 씨의 진술 번복 문제에 대해서 그 강대원 씨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근거를 봤을 때 그 한상희 기자의 보도, 뉴스타파의 보도는 사실에 매우 근접하다라는 판단하에 저희 언론사에 보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검증해 나가겠지만은 이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위법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데 증인은 나가질 않았어요. 법원에서 지금 그쪽에 그 피고인 측의 진술을 많이 받아들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법원 판결도 지금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게 나와요. 인사청탁을 제가 거기 가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떻게 뭐하러 가셨습니까? 그 자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권 조정 때문에 갔다니까. 늦은 시간에 예. 가서 서장이 국회의원하고 검경 수사권을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네, 직무의 범위. 용산이고 성동문데 할 수 있어요. 서울시내 서장은 자기 관내에 있으라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있으면 돼요. 좀 높은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국회의원하고 법적인 문제로서 검경 수사권 독립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서장이 국회의원을 찾아가 야심한 시각에 그것도 가장을 데리고 왔는데 충분히. 인사청장이 없고 나는 검경 수사 독립을 했다 이걸 믿어달라. 또 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믿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들은 검증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죠. 판사가 제가 경찰청장을 했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 얘기까지 해서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원 남부서 관내에서 중국인 교포가 살인 사건을 하고 시신을 280여 조각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예.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현호 청장이 사직을 했어요. 근데 그 법원의 판결에서 보면 그게 이제 인육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냐가 시중에 많이 루머로 돌았어요. 루머로. 중국에서 인육을 가져가서 뭐 만두를 만드는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거기 판사가 인육으로 판매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판결을 했어요.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얘기죠. 인육으로 판매를 했던 안 했던 그 여부는 이 살인사건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판사가 판단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판결이 나니까 그걸 언론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인육을 위해서 살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을 조장한 사례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법원에서 판결이 김기웅이가 그 당시에 경찰서장으로 갔었기 때문에 인사청탁을 하는 목적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했는데 저로서는 인사청탁의 목적으로 간 게 아니다. 명백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썼는 내용이 인사청탁을 하러 간 것처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 그러니까 언론의 그 보도 내용 자체를 어떻게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명예훼손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기자의 아니죠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장님, 청장님 그게 몇 년 전 일입니까? 2005년도 당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1년 전. 12년 전 일을 지금 다시 재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야당,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일정한 정도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간에 과거에서 이게 이 국회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들을 흠집내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보도라고 보는 겁니다. 2013년도에 판결문입니다. 아니, 그 2년밖에 안 판결문제가 됐습니다. 아니고 그 사건 자체가. 네, 사건 자체가 끝난 게 2013년도니까 보도가 될 수 있죠. 아니요. 최재천 의원을 찾아갔다는 그 내용 자체가 2005년도 얘기예요. 예, 그 법원에 이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재판을 하고 네. 2013년도에 8년 전 얘기를 가지고 거론한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1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그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아무튼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 판단은 법원 판결은 존중하나 다만 그 판결이 지금 사실과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탁하고 인사청탁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게 아니라 인사청탁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판결했다라는 거죠. 인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서 김기웅이가 경찰서장이 뭐 이기용, 김기용 뭐 판결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서장이 해당 국회의원 집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그것 자체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법원에서. 그렇지만 인정된다 했지만 판결문의 판결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가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판결문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명예가 훼손된 건 사실이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 이 소송 자체가 최재천 의원이 내가 명예가 훼손됐다. 나는 양지를 사오라고 내가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인사청탁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손해배상해줄 정도로 언론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김기웅이가 인사청탁을 했다고 판단을 한 그런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그 판결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 기자가 쓴 기사 자체가 그렇게 신빙성이 없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의원 그 예비후보님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법원에서. 아니 법원에서 그 당시 판결은 저에 대해서는 저를 겨냥해서 뭐 판결한 건 아니고 그 기사를 쓴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상대방 최 의원을 명예를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니까 경찰서장이 해당 의원 집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는 그 자체를 가지고 기자가 인사청탁을 하러 갔다고 쓴 것을 과도하게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1심 판결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뭐라고 좀 정확하게 보면 판결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긍정하고 공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법성은 조각된다.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달라. 내가 지금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렇게 의원이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이게 사실과 근접한 보도다. 사실과 근접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최재천 의원의 집에 찾아간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보고 인사청탁을 했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주 엉터리다.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엉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최재천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이거는 인사청탁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인사청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지 않다. 제가 인사청탁을 한 시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언론사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몇 년간 이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고법, 항소심까지. 고법까지만. 그럼 이제 처음에 판결하고 그 이제 뒤집힌 거하고 이렇게 반대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제가 2심 판결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럼 못 보셨어요? 보려고 했더니 그 법원에서 이게 요청을 지금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건 번호는 제가 다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2심 판결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제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 관련돼서 그 소송에 끼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서 안 나간 거예요. 대응을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결국 그 판결의 내용은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경찰서장이 국회의원 집에 갔다는 그 사실, 가서 술을 먹었다는 팩트 자체로 언론에서 보기에는 인사청탁하러 갔다고 볼 수도 있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나 최순원 당사자는 이게 아니다. 우리는 인사청탁하러 간 게 아니고 수사권 조정 때문에 협조 요청하러 갔었다. 그 내용은 일치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은 뭐 2심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모르겠는데 1심 여기저기 보내드렸던 1심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해당되지만 명예가 훼손되지만 언론에서 그 정도는 보도할 수 있다. 아무튼 이 판결문은 그 최재천 의원이 제소를 해가지고 된 판결이죠. 예, 맞아요. 언론에서 한 게 아니고 최재천 의원이 최재천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최재천 그 판결문이죠. 명예훼손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요지를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그 소송에서 이제 그 정황상 드러난 그 일부 부분만을 가지고 특정 언론이 그러니까 좀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작성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술을 먹어서 이제 같이 술을 먹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추정을 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신 거죠. 네, 예. 지금 법원의 판결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었다는 정황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질문하신 주 기자님도 뭐 제천시청 기자 뭐 언론팀 뭐 누구를 만나서 술을 먹으면은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뭐 어떤 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예, 오늘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 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 아파트 두 채를 제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무슨 시민을 붙여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인사청탁을 했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지만 저나 최재천 의원이나 그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전혀 그 당시에 상황도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사청탁을 했다 한정적으로 또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 한정적으로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혹 제기된 것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상대방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후보 비방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일이 저는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자제해달라. 해당 후보자들 또는 우리 제천 시민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런 후보 비방행위를 하지 말자. 이게 제 오늘 요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고소는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예, 그냥 몇 가지 자료만 저희들이 이제 예. 그럼 자료를 모아 놓으신 상태인데 이 자료를 올리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김용훈이 이제 보시는 상대방 후보 측의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자료들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다시 이 의견들을 철회한다면 그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그런 부분을 내리거나 하면은 더 이상 저는 뭐 이 부분을 논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다면 이거는 제가 중앙선관위에 이런 인터넷 비방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 기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조사하면 즉시 조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검찰이나 이런 쪽에 고소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간 되는 거죠. 내가